작은 봉투 하나가 불러온 파장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흔들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65세 김노인은 교단에서의 긴 여정을 마치고 아내와 함께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스한 어느 토요일 오후, 그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서재의 오래된 책장을 옮기던 중 뒤편에 숨어있던 작은 서랍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게 여기 있었나? 그는 중얼거리며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색이 바랜 봉투 하나가 외로이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들고 만져보니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특별한 표시도 없었고 그저 평범해 보이는 갈색 봉투였죠. 호기심이 발동한 김노인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생명보험증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자신이 가입한 기억이 전혀 없는 보험이었거든요. 보험료도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자신의 이름으로 된 보험증서였습니다. 언제 이런 보험에 들었지? 그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대신 가입해 준 것일까요? 하지만 아내는 그런 일을 할 때 항상 자신과 상의하는 편이었는데 말이죠.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지만 김노인은 일단 보험증서를 서재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녁에 아내에게 물어보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 보험증서가 평범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었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모습이었지만 김노인의 눈에는 왠지 다르게 보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점심 준비됐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평소라면 네, 지금 갑니다라고 대답했을 텐데 오늘은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험증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김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작은 의문이 부부 사이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노인은 다시 서재로 향했습니다. 밤새 머릿속에서 맴돌던 보험증서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였죠. 돋보기를 꺼내 작은 글씨까지 하나하나 읽어나갔습니다. 계약자는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었고 보험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혜자란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김노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도 아내도 아닌 전혀 모르는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박준호? 박준호가 누구지? 그는 머릿속을 뒤져보았지만 그런 이름의 지인은 없었습니다. 친척 중에도 동료 중에도 제자들 중에도 그런 이름은 없었습니다. 완전히 낯선 이름이었죠. 김노인의 마음속에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명의로 가입된 보험의 수혜자가 전혀 모르는 남자라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자신도 아내도 아닌 다른 남자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아내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왜 아내가 자신 모르게 이런 보험에 가입했을까요? 그것도 수혜자를 전혀 다른 남자로 해놓고 말이죠.
김노인의 머릿속은 온갖 추측으로 가득 찼습니다. 설마, 그는 끔찍한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자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아내에 대한 불신이 마음 한구석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아내가 밥상을 차렸지만 김노인은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내내 박준호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진 남편을 보며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요?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김노인은 아내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 보았습니다. 순간 보험 증서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만약 그 남자가 아내와 특별한 관계라면, 그런 끔찍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김노인은 거짓말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가 커다란 균열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으면서 말이죠. 며칠이 지났지만 김노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박준호라는 이름은 머릿속에서 맴돌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평소 즐겨 찾던 동네 카페에서도, 산책을 하면서도, 심지어 잠자리에서도 그 이름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오랜 친구인 정 선생과의 약속된 술자리에서 김노인은 결국 이 고민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30년 넘게 우정을 나눈 정 선생이라면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어. 김노인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집에서 오래된 보험 증서를 하나 발견했는데 수혜자가 전혀 모르는 남자더라고. 정 선생은 안주를 집으며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어떤 남자인데? 박준호라는 사람이야.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고. 김노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가입해 준 것 같은데 왜 수혜자를 그 사람으로 했는지 모르겠어. 정 선생은 잠깐 생각하더니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거야 별일 아니야. 살다 보면 말 못할 사정도 있지 않겠나? 아마 친척이나 지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겠지.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김노인은 쉽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한테 한번 얘기해 주지. 이상하지 않아? 부부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살 수는 없지. 정 선생은 소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가끔 내가 모르는 일들을 처리할 때가 있어. 그런 거야 서로 믿고 넘어가는 거지. 정 선생의 말은 일리가 있었지만 김노인의 마음은 여전히 편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다짐했지만 막상 집 문을 열고 들어서니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던 아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와요. 술 많이 마셨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따뜻한 미소였지만 김노인의 눈에는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니요, 조금만 마셨어요. 김노인은 대답하며 아내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보험 얘기를 꺼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당황할까요? 아니면 태연하게 설명해 줄까요? 결국 그날 밤도 김노인은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가는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며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지만 의심을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면서 김노인의 마음속 의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아내와의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었고 아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의미심장하게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 김노인은 드디어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둘이서 차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노인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집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랍에서 보험 증서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아내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차잔을 들고 있던 손이 약간 떨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보험 증서요? 어떤 보험 증서요? 제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인데 기억이 안 나서요. 혹시 당신이 가입해 주신 건가요? 아내는 잠깐 시선을 피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그냥 오래된 일일 뿐이에요. 오래된 일이라뇨? 수혜자가 박준호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던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차잔을 탁자에 내려놓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그냥 옛날 일이에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고요. 김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의 반응이 너무나 수상했습니다. 만약 정말 별것 아닌 일이라면 이렇게 당황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요. 옛날 일이라고 해도 저한테는 설명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제 이름으로 된 보험인데 수혜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굳이 그런 걸 따져야 하나요? 이미 다 지난 일인데. 다 지난 일이라면 더더욱 말해주시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숨기려고 하세요? 아내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거실에는 TV 소리만 흘러나왔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김노인은 답답한 마음에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박준호가 누구예요? 어떤 사이인데 그 사람을 수혜자로 해놨어요? 그런 걸 왜 자꾸 묻는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에도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고 지금의 우리 생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서먹한 적이 언제였던가요? 김노인은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아내의 반응은 그의 의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박준호라는 남자와 아내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김노인은 직접 진실을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아내가 시장에 간 사이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험 증서에 적힌 번호로 고객센터에 연결되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문의를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보험이 있는 것 같은데 수혜자 정보를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상담원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보험 정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혜자는 박준호님으로 되어 있네요. 1985년에 가입하셨고요. 1985년이라고요? 김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결혼한 지 겨우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아직 아이도 없었고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던 시절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특이한 점이요? 수혜자분께서 1987년에 사망 신고가 되어 있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원래라면 수혜자를 변경하셔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두셨네요. 김노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준호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1987년의 말이죠. 결혼 초기에 아내가 자신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면서 수혜자를 죽은 남자로 해놓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그 박준호라는 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신고 당시 나이가 26세였던 것으로 나와 있네요. 전화를 끊고 난 후 김노인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6세의 죽은 박준호. 아내가 결혼 초기에 수혜자로 지정한 젊은 남자. 이 모든 상황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김노인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던 남편을 보며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표정이에요? 무슨 일 있어요? 박준호에 대해 더 알아봤어요. 김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1987년에 2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더군요. 아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시장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첫사랑이었죠? 김노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내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동안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김노인은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아내의 모습이 안쓰러워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말해주세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고 싶어요. 김노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제가 20살 때 처음 만난 사람이었어요. 대학교 선배였죠. 김노인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내의 고백을 중간에 막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했으니까요.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졸업하면 결혼하기로 약속도 했었고요. 그런데 군대를 다녀온 후 취업 준비를 하던 중에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김노인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첫사랑을 그렇게 갑작스럽게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신을 만났어요. 아내가 김노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로 지냈는데 당신이 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그런데 왜 보험 수혜자를? 결혼 초기에 작은 보험 하나를 들게 됐는데 수혜자를 적는 란에서 갑자기 준호 생각이 났어요. 그때까지도 가끔씩
그 사람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습관처럼 마치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그 이름을 적어버렸어요. 아내는 고개를 숙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 후로는 그 보험 존재 자체를 까먹고 살았어요. 워낙 작은 금액이기도 했고 우리 생활에 바쁘다 보니 갱신도 안 하고 그냥 방치된 거예요. 김노인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내의 심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그만큼 순수하고 강렬한 것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는 그 사람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어떻게 말해요? 아내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 얘기를 하는 게 옳은 일인가요? 더구나 그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인데. 거실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어색하고 무거운 순간이었습니다. 아내의 고백을 들은 후 며칠 동안 김노인은 많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앞섰습니다. 40년 동안 숨긴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남자의 이름을 보험 수혜자로 해놓았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노인은 조금씩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첫사랑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더구나 그 사랑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 아픔과 그리움이 얼마나 클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김노인 자신도 돌이켜보니 아내에게 말하지 않은 과거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좋아했던 여학생, 첫 직장에서 만났던 동료, 이런 기억들을 굳이 아내에게 털어놓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현재의 삶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김노인은 아내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며칠 동안 서로 어색하게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아내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며칠 전보다는 부드러워 보였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정말 화가 났어요. 김노인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그런 큰 비밀이 있었다는 게 배신감으로 다가왔거든요.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생각해 보니 저도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과거들이 있더라고요. 대학 때 좋아했던 사람도 있었고 마음속 깊이 간직한 추억들도 있고요. 김노인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박준호라는 사람은 당신 삶의 한 부분이었겠죠. 지울 수도 없고 지워서도 안 되는 청춘의 기억이었을 거예요. 여보, 아내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던 당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된 게 아닐까요? 그 아픔을 겪고 나서 만난 저였으니까 더 소중히 여기게 된 것 같아요. 김노인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아내는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울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숨긴 게 아니라 그냥 잊고 살았던 거예요. 당신과 행복하게 살면서 그런 기억들은 저 뒤편으로 밀려났거든요. 알아요. 이제 다 알아요. 김노인이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40년의 시간이 더 소중해요. 그 시간 앞에서는 과거의 어떤 기억도 작아 보이는 걸요. 그날 밤 오랜만에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 작은 일상의 이야기들까지 말이죠. 오해와 의심의 벽이 무너지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올라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아침, 김노인은 서재에서 그 보험 증서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종이가 두렵거나 미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청춘과 아픔이 담긴 소중한 기록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거 좀 보세요. 김노인이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보험 증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무슨 말을 할까 걱정했습니다. 우리 이걸 정리해요. 김노인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종이니까요. 정리한다는 게 태워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죠. 이번에는 서로를 수혜자로 해서요. 김노인은 벽난로 앞으로 가서 성냥을 꺼냈습니다. 아내도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그 낡은 보험 증서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이 종이에는 당신의 과거가 담겨 있어요. 그 과거도 소중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해요. 김노인이 성냥에 불을 붙였습니다. 보험 증서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라는 이름도 오래된 날짜도 모든 것이 하나씩 사라져 갔습니다. 불꽃이 종이를 태우는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둘만의 이름으로 새 기록을 써나가요. 김노인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우리 앞에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가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부부잖아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당연한 거죠. 마지막 불씨가 꺼지자 김노인은 재를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일 보험사에 가서 새로운 보험을 들어요. 이번에는 둘 다 가서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요. 네, 그렇게 해요. 오후에는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오랜만에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40년 전 신혼 시절처럼은 아니지만 그때와는 다른 깊이 있는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열정적이었다면 지금의 사랑은 이해와 포용이 바탕이 된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면서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비밀이 있었네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말이에요. 앞으로는 비밀 없이 살아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김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모르는 면들이 있다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요? 아내도 웃었습니다. 맞아요.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해가 저물어가는 공원에서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청춘의 열정적인 사랑이 아닌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반자로서의 깊은 믿음과 애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오해가 불러온 큰 파장이었지만 결국 그것은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는 소중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